어머님들이 눈높이나 구몬을 시키시면 자연스레 학습지를 시키는 그 자체만으로 연산 실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엄마표 연산. 연산은 엄마가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습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어머님들이 눈높이나 구몬을 시키시면 자연스레 학습지를 시키는 그 자체만으로 연산 실력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학습지는 시킨다고 해서 다 효과적인 거는 아니에요. 옆집 아이 구몬에서 되게 잘하던데? 왜 얘는 못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주 명료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구몬만 시켰는데 연산을 잘한 아이는 구몬 아니었어도 뭘 시켜서도 잘할 놈이에요. 학습지는 시킨다고 해서 연산 실력이 느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의 적절한 체크나 관리가 있지 않으면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를 보낸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표 연산이라고 왜 생각을 했냐면 학습지도 엄마가 적절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구나. 그렇다면 연산 문제집도 학원을 보내도 학교를 다녀도 연산은 결국에는 엄마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정말 뼈저리게 알았어요. 저희 아이도 연산에 관련된 어떤 사교육을 시켜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나 연산에 대해서 실생활에 노출을 시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표 연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5세 때 어떤 걸 해줬을까요? 5세, 유치원을 본격적으로 가는 시기입니다. 어머님들이 수학에 관한 아무런 사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유치원이라는 기관 또는 어린이집이어도 5세 정도부터는 기본적인 수에 관련된 노출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노출만으로도 1부터 100까지 셀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노출의 양이 아이한테는 미비해서 아무것도 수를 안 한 것과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5세라면 최소한 1부터 5까지는 클리어하게 끝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수는 37, 38, 39, 40 이게 의미가 뭔지는 몰라도 이런 수세기를 그냥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세기는 그냥 수세기 그거대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5세 시기에 해야 될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수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아이인지 먼저 판단해 주세요. 보여주고 노출해 주는 거에 비해서 빨리 수를 인지하고 기억할 줄 아느냐, 아니면 어디에 붙여놓든 말로 얘기해 주든 노출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반응이 없거나 기억해서 말하는 경험들이 많지 않다면 수에 대해서 무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에 대한 개념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때 친구들이 손가락의 양적인 개념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해요. 자, 5가지 수세기를 할 줄 안다 라고 하면 이 정도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똑같이 몇 개야, 몇 개, 몇 개? 이러면 이거는 그냥 기억해서 나중에는 맞추게 돼요. 정확하게 알았는지 몇 개야, 몇 개야, 혼자, 어떻게 구부려야 되는지 막 엄마도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요. 5가지 구체물도 세보고 반구체물도 셌어요. 그럼 한눈에 딱 찢듯이 4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5까지 완벽하게 익힌 거예요. 5까지 수 가르기 모으기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5까지 완전 익힌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기호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5세 시기 끝나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정말 저희 아이를 그렇게 시켰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민감해서 수 100판을 붙여놓으면 가서 자꾸 쳐다보고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 민감하지 않아서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엄마가 21, 22, 23, 24 이렇게 해도 관심도 안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유도하셔야죠. 100판을 스테지를 붙여놓은 다음에 같이 읽기를 해보셔도 좋고요. 너무 이걸 의도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거 엄마가 나를 지금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1g 큐브를 가지고 막 1g 큐브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거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1g 큐브 하면 저 여기 회사 연관된 거 없습니다. 자, 이런 1g 큐브를 이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거 통째로 다 이렇게 놓고 가위바위보에서
그 이긴 사람이 한 웅큼 지어가는 거예요. 한 웅큼. 이런 용어도 아이들 잘 알아야 되거든요. 가위바위보 할 거야. 이긴 사람이 한 웅큼 가져갈 수 있어. 한 웅큼은 주먹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많이. 대신 한 주먹밖에 안 돼. 가다가 흘린 건 다시 못 가져가. 두 주먹으로 쥐어가면 안 돼. 무조건 한 웅큼, 한 주먹 안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는 거야. 라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몇 번 하죠. 엄청나게 쌓여요. 눈으로 봤을 때 한 20, 30개 넘게 좋게 쌓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몇 개를 가져가는지 같이 세면서 1, 2, 3, 4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계속 수세기를 거듭해 가는 건 20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아직 5세 때는 30이야, 40이야 이런 수세기가 와닿지가 않고 그걸로 수의 규칙적인 체계를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를 확장시켜 주려면 20, 200, 2000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죠. 우리가 1000이나 100의 단위도 20, 30처럼 그렇게 읽는 방법이 두 가지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까지만 이런 하나, 둘, 셋, 넷 세는 단위로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1, 2, 3, 4로 해서 수를 세야 돼요. 그럼 아이가 가져간 양이 뭐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 양을 수를 셀 때 1, 2, 3, 4 같이 해주시는 거죠. 물론 혼자서 셀 수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세다가 뭐가 건너뛰었어. 그럼 거기서부터 엄마가 같이 세주시는 거예요. 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에 대해서 좀 감각이 무디거나 예민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게임을 진행할 땐 반드시 어머님은 한 웅큼이 굉장히 크시겠지만 약간의 아이보다 조금의 양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이보다 많은 양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눈으로 딱 봤을 때도 아이가 내가 가져간 게 엄마보다 많은 것 같아. 나 무조건 이긴 것 같아. 라고 자신감이 딱 들어야 그걸 계속 세게 돼요. 내가 봤을 때 비슷비슷하게 양이 놓여져 진 것 같잖아요. 그럼 아이들 수색이 잘 안 해요. 네, 이렇게는 유도가 안 된다는 거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5세 때 반드시 세주셔야 될 3가지.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수에 대해서 민감한지 민감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노출의 양을 가져가야 되고 그 많은 노출을 전부 다 학습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 놀이나 생활에서 넣어줘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민감하지 않는 부분이 갑자기 어느 날 민감하게 되진 않거든요. 두 번째, 술 5가지를 완벽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구체물과 반구체물 수세기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사실 이거는 덧셈에 유도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것들.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를 내시면서 갑자기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손가락으로 수를 직관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지 5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는 거야 모으는 거야 설명해 주시고 다시 덧셈 뺄셈을 유도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 두 번째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이들 수세기를 유도하실 때 큐브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 수세기를 유도를 해주시고 수를 확장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세기를 할 때 20이 넘어가는 수세기는 그냥 21, 23, 24 이렇게 수세기를 해서 수의 그 규칙적인 수 읽기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6세 친구들을 위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